안녕하세요. 틈티미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틈틈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정말 제대로 한번 파고들어 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월가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이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티커는 PLTR입니다. 네, 아마 요즘 이 주식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로 정말 화제의 중심에 있죠. 찬사와 비난이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기업입니다. 맞아요. 한쪽에서는 저명한 분석가가 AI 시대의 리오넬 메시다, 거의 제2의 엔비디아다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또 역사상 가장 고평가된 주식이다. 네, 위험한 거품이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팔고 도망쳐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팔란티어의 성장 엔진,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까지. 네, 샅샅이 한번 파헤쳐서 구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한번 들여다보죠.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이렇게 모두가 팔란티어에 열광하는지 그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부터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와, 진짜 이건 숫자가 말을 해줍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정말. 그렇죠.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2025년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이게 전년 대비 48% 성장한 수치였죠. 근데 제가 진짜 놀란 건 보통 기업이 커지면 성장률이 둔화되잖아요. 근데 팔란티어는 완전 반대예요. 오히려 가속도가 붙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성장률이 39%였는데 2분기에 48%로 오르더니 가장 최근인 3분기 실적에서는 무려 63%로 폭발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 아니라 거의 폭주 아닌가요? 3분기에는 121% 성장을 기록했어요. 121%요? 네. 1년 만에 민간 기업 대상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미친 성장이 가능한 거죠? 제가 듣기로는 그 AIP 부트캠프라는 독특한 영업 방식이 비밀병기라던데 이게 무슨 군대 훈련 같은 건가요? 좀 생소하더라고요. 하하, 비유가 재밌네요. 실제로 약간 군사작전처럼 진행되긴 합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보통 고객사에게 우리 제품 한번 써보세요 하면서 몇 달에 걸친 길고 그 지루한 파일럿 테스트요. 네, 바로 그거죠. 지루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팔란티어는 고객사들을 아예 자기네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단 1일에서 5일 만에 고객사의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문제 해결 솔루션을 만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와,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 제가 물류회사 대표인데 재고 관리가 너무 골치 아프다 하면요. 제 회사 데이터를 딱 들고 갔을 때 며칠 만에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재고 문제 해결됩니다. 하고 그냥 눈앞에서 보여준다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말로만 듣던 우리 제품 성능 직접 눈으로 확인하세요. 라는 어마어마한 자신감의 표현이죠. 몇 달씩 걸리던 의사결정 과정을 며칠로 압축해버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121% 성장의 비밀이죠. 그건 진짜 거의 사기적인 영업 방식이네요. 그럼 이제 정부 사업은 좀 한물간 건가요? 민간 부분이 이렇게 큰데 정부 사업은 그냥 거들 뿐이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상업부문 성장이 대단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은 여전히 팔란티어의 심장과도 같은 흔들리지 않는 캐시카우예요. 미국 정부 부문 매출도 3분기에 52%나 성장했어요. 여전히 엄청난 성장세죠. 맞다. 최근에 미 육군이랑 엄청난 계약을 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이 넘는 규모의 초대형 계약이었죠. 근데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기존에 75개나 흩어져 있던 복잡한 계약들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로요? 네, 이건 팔란티어가 이제 미 국방부 AI 데이터 분석의 주변부가 아니라 시스템의 핵심, 즉 백본으로. 중심이 됐다는 거군요. 네,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공인한 사건입니다. 와, 이제는 제도권에서도 완전히 인정받는 분위기예요. 2024년 9월에는 S&P 500 지수에도 편입됐고요. 이건 월가에서 너는 이제 우량주라고 딱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으로 이전 상장까지 했어요. 나스닥 100지수 편입까지 노리는 것 같던데 정말 제2의 엔비디아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장 스토리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경이로운 성과죠. 하지만 이제 그 화려한 파티의 청구서를 한번 봐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가격표, 즉 밸류에이션이죠. 아하, 드디어 나왔네요. 듣기만 해도 무서운 그 단어, 고평가.
막 성장 스토리에 취해가고 있었는데 찬물을 확 끼얹으시네요. 하하,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가 주가 수익 비율, PE인데요. 현재 팔란티어의 PE는 570배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향후 1년 예상 실적을 반영한 포워드 PE도 250배가 넘고요. 570배요. 구독자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른 기업이랑 좀 비교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어 같은 초우량 빅테크 기업들의 PE가 보통 40배에서 50배 수준입니다. 40배, 50배? 네, 이걸 감안하면 570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숫자인지 아실 겁니다.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어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데 이론적으로 57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와요. 570년이요? 와, 이건 뭐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의 유물을 사는 느낌인데요? 확실히 아찔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미래에 그것도 아주 완벽하게 성공할 거라는 미래의 모든 가치를 현재 주가에 다 끌어다 쓴 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장에 우려를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입니다. 저도 그 소식 봤어요. CEO인 알렉스 카프가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다고 하던데요? 네,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서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이상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꾸준히 팔고 있고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회사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팔아치울까? 지금이 고점이라는 신호 아닐까? 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행동이 말을 해주는 거니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찝찝할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에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 기반 보상, 즉 SBC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직원들한테 월급 대신 주식을 주는 건데 이게 계속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이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키는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비싼 가격, 내부자 매도,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메시 옆에는 음바페도 있다는 말이 있던데 경쟁사들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팔란티어는 결코 무주공산에서 혼자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특히 비상장 기업이라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업계 평가는 무시무시한 데이터브릭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데이터브릭스요?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인가요? 고객 수만 봐도 그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고객 수가 약 850여 곳인데 데이터브릭스는 15,000곳이 넘어요. 15,000곳이요? 네. 물론 고객당 평균 매출액은 팔란티어가 훨씬 높아서 질이냐 양이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브릭스는 데이터 과학자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가장 유연하고 강력한 툴로 평가받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이나 고객 유지율 같은 핵심 지표에서도 팔란티어와 엎치락뒤치락 하거나 근소하게 앞선다는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와,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있었군요. 그뿐만이 아니죠. 데이터 클라우드 시장의 강자인 스노우플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거인들, 즉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기업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3대장이요? 그렇죠. 이들은 모든 데이터가 저장되는 땅을 소유한 지주들이에요. 이 지주들이 자신들의 땅 위에서 직접 AI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팔란티어 같은 세입자들은 굉장히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춘추전국 시대네요.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군요. 마지막으로 이 폭발적인 성장이 대부분 미국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리스크입니다. 최근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해외 상업보호 매출은 오히려 3% 감소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감소요? 네, 특히 유럽 시장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주가는 완벽함을 전제로 한 가격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거죠. 와, 이렇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한쪽에서는 막 폭발하는 성장 엔진이 보이는데 다른 쪽에서는 아찔한 절벽이 보여요. 그래도 저는 이 모든 논란의 핵심에는 결국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팔란티어는 단순한 데이터 분석 회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듣는 그 단어, 온톨로지, 이게 모든 것의 핵심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이 단어 너무 어렵습니다. 무슨 철학 용어 같기도 하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그 부분이 바로 팔란티어의 가장 강력한 기술적 해자이자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또 동시에 의심하는 지점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기존의 데이터 분석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보기 좋게 정리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보고서 역할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죠. 그냥 엑셀 차트 예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비슷합니다. 그런데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공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온톨로지는 그 공장의 모든 설비, 부품, 인력, 재고, 공급망, 데이터를 전부 연결해서 컴퓨터 안에 실제와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즉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아, 이건 단순히 데이터를 쌓아둔 창고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가상의 공장인 셈이죠. 그럼 그 가사이 공장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막 돌려볼 수 있겠네요. A라인을 멈추면 생산량에 어떤 영향이 갈까? 뭐 이런 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거기까지가 분석의 영역이죠. 그런데 팔란티어의 진짜 무서움은 그 다음 단계에 있습니다. 바로 실행 기능. 전문 용어로는 라이트백이라고 부르는 기능입니다. 실행이요? 네, 분석을 통해 A라인의 특정 밸브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직접 현실 세계의 공장에 신호를 보내서 그 밸브를 담가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건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요.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 개입하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잖아요. 마치 제가 게임 캐릭터를 조종하듯이 현실 세계를 컨트롤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경쟁사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똑똑한 보고서를 보여줄 때 팔란티어는 현실을 조종하는 리모컨을 쥐어주는 셈입니다.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기술적 해자죠.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 대자란 기술이 과연 현재 시가총액 4,400억 달러를 정당화할 수 있는가? 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 기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기가. 근데 CEO인 알렉스 카프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단순히 이런 기술만 파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걸 파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는 기술과 함께 철학과 내러티브를 팝니다. 우리는 미국과 서방 세계에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제공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죠. 이것이 투자자들을 열광시키는 뭐랄까 거의 종교에 가까운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최근에 그가 CNBC랑 한 인터뷰를 봤는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미국 노동자와 군인,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불공평할 정도의 이점을 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공매도 세력을 향해서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말하던데요. 이런 카리스마와 자신감이야말로 성장의 진짜 동력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이 회사를 이끄는 건 분명하니까요. 스티브 잡스처럼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자들의 시선을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적이나 재무 상태 같은 기본적인 것들에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일종의 컬트 현상일 수도 있다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결국 이 모든 내러티브를 숫자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그 숫자가 놀랍게도 따라주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이 논쟁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핵심 요인인 거죠. 네, 정말 들을수록 더 흥미진진하고 또 어려운 기업입니다. 한쪽에는 AI 시대를 지배할 압도적인 기술력과 무섭게 가속도가 붙은 성장 엔진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그 모든 기대를 반영하고도 남을 만큼 아찔한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결코 만만치 않은 거대 경쟁자들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게 파고들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니까 결국 투자자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 팔란티어의 온톨로지와 라이트백 기술이 정말 경쟁자들이 넘볼 수 없는 해제인가? 그리고 둘째, CEO 알렉스 카프가 파는 서구의 수호자라는 이 강력한 내러티브가 앞으로도 계속 통할 것인가?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기술의 가치와 이념의 가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주가를 만들어갈지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팔란티어 투자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거품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틈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